선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생활 속 한국 사람들의 습관이나 버릇에 관한 미신이 많습니다. 어른들이 하는 속담이나 금기사항들을 듣다 보면 어떤 말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말은 전혀 맞지 않는 말인 듯 할 때도 있습니다. 기술과 제조에 있어서 세계적인 진보에도 불구하고 한때 샤머니즘의 뿌리를 둔 한국은 미신이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미신이 한국의 문화로까지 자리 잡고 있는데요. 한국의 미신 어디까지 알고 계신가요? 미신은 정의하기 어려운 것이지만 일반적인 사전적 정의는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으로 여겨지는 믿음 또는 그런 믿음을 가지는 것, 과학적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것을 맹목적으로 믿음 또는 그런 일, 학계의 정의는 어떠한 실증적 근거 없이 두 사건 간의 인과적 연결에 대한 마술적 사고 또는 비합리적 신념을 유지하는 것. 주술, 부적 등이 가장 흔한 미신의 형태입니다. 걷다가 신발끈이 풀리면 누가 내 생각을 하는 것이다. 거울 속에 귀신이 보인다. 책 보는 동상이 살아 움직인다. 여드름이 볼에 나면 누가 나를 좋아한다 등 어렸을 때 이야기를 나눴던 유치한 미신들도 있죠. 그렇다면 한국의 대표적인 미신들은 뭐가 있을까요? 밤에 휘파람을 불면 뱀이 나온다. 밤에 휘파람을 불면 뱀이 나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옛날 땅꾼들이 뱀을 부르려고 휘파람을 밤에 불었기 때문에 생겨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실 뱀은 청력이 약해서 소리를 잘 들을 수 없다고 합니다. 이는 소리보다는 이때 나오는 바람을 뱀이 인식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연인에게 새 신발을 선물하면 헤어진다. 한국에서는 신발을 선물로 받은 친구나 사랑하는 사람이 주는 사람으로부터 도망친다는 미신이 있습니다. 비슷하게 그리스인들은 향수에 대해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향수를 주면 싸움이 일어날 것이라는 미신이 있습니다. 숫자 4는 불길하다. 사는 한자 문화권에서 가장 금기시하는 숫자인데 그 이유는 죽을 사와 발음이 같기 때문입니다. 1990년대 이전에 지어진 공동주택 중에는 사동 4층 4호 4단지가 없는 경우가 흔하며 1990년대에 지어진 공동주택들도 가끔 사동 4층, 4호, 4단지가 없는 건물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군 편제에서도 사군, 사군단, 사사단, 사여단, 심지어 사군 수지원 사령부, 사비행단, 사전대는 없는데 광복 직후 미 군정하에 창설된 남조선 국방경비대에는 4연대와 14연대가 있었습니다. 각각 광주와 여수, 순천 지역에 주둔했는데 14연대가 반란을 일으키고 4연대가 동조하면서 그 이후로 독립제대에는 살을 붙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또 해군, 해병대에도 사자 금기가 남아있고 심지어 북한의 조선인민군에도 제4여단이 없습니다. 가끔 살을 포, 플로어이나 포스의 약자인 F로 대치하는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자 금기 대신 일부러 사자를 쓰는 곳도 있습니다. 주로 사고나 사망에 관련된 레카차나 장례식장의 경우 전화번호를 4444로 정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990년대 후반에 모 홈쇼핑에서 물건을 사다의 사와 발음이 같은 사를 따서 주문 전화번호 뒷자리를 4444로 정한 적도 있었습니다. 다리를 떨면 복이 나간다. 다리 떨면 복 나간다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죠? 우리의 민속 설화에서 가난한 사람에게 관상가가 접근하여 다리 떠는 습관을 고쳐 부자로 만들었다는 이야기에서 생긴 말로 우리는 다리를 떨면 복이 달아난다고 믿기 때문에 금기시하는 행동이지만 실제로는 다리 떠는 행동에 혈액순환에 도움을 주어서 건강에 좋다고 합니다. 시험 보는 날 미역국을 먹으면 떨어진다. 한국에서 생일이면 반드시 미역국을 챙겨 먹곤 하는데요. 한국에서는 시험날 미역국을 먹으면 시험에 떨어진다는 미신이 있습니다. 이 미신이 생긴 이유는 미역의 표면이 미끄럽기 때문입니다. 이 미신으로 인해 수능 당일에 미역국을 아예 팔지 않는 가게도 있을 정도로 대한민국의 수능날 또는 시험날 전후로 금기시되는 음식이 됐습니다. 시험날 죽을 먹으면 시험을 죽 쏜다. 죽을 쓴다는 말이 이중적인 말로 쓰이기 때문에 수험생에게 금기시하는 음식이 되기도 합니다. 이 말은 어디에서 유래되었을까요? 죽은 애써서 키운 곡식에 알이나 가루를 끓여서 다시 무르게 만들기 때문에 죽을 쓴다는 행위 자체를 부정적인 것으로 간주하여 생긴 말입니다. 현대에서 죽을 쓰다는 어떤 일을 망치거나 실패하다를 뜻하는 관용 표현으로 쓰이곤 합니다. 미역국과 더불어 수험생에게 금기시하는 음식인데 아이러니하게도 죽은 위에 부담을 줄여주고 소화가 잘 되기에 수험생에게 좋은 음식입니다. 밤에 손톱을 깎으면 안 된다.
예더른들은 쥐 또는 짐승이 사람의 전기가 모인 손톱을 먹으면 그 사람으로 변신을 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사실 우리의 조상님들이 살던 옛날 시대에는 전기, 손톱깎이도 없었기 때문에 낮, 가위 등으로 어둠 속에서 자칫 손발을 다칠 수 있었습니다. 또 옛사람들은 부모가 주신 신체의 상처를 내는 것은 큰 불효라 여겼으며 상처를 내지 않고 손발톱을 자른다 해도 어둠 속에서는 이리저리 흩어진 손발톱을 잘 모을 수가 없었고 심지어 쌀에 섞이기도 했기에 이런 미신이 생겼습니다. 밥그릇에 숟가락을 꽂아두면 재수가 없다. 평소 밥 먹을 때 숟가락을 밥에 꽂아두면 어르신들이 야단치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대한민국은 신이나 신령, 죽은 사람의 넋등에게 재물을 봉헌하는 제사라는 것을 지내는 나라입니다. 제사를 지낼 때 밥에 숟가락을 꽂아두는데요. 밥에 숟가락을 꽂아두면 죽은 사람이 찾아온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이런 미신이 생겼다고 합니다. 문지방을 밟으면 복이 나간다. 이 미신은 몽골이 고려를 침략한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고인의 시신은 한동안 집에 있었습니다. 관이 현관 문턱을 넘어서면 살아있는 세계와 사후 세계의 경계도 넘어갔다고 생각했습니다. 조상들은 문지방을 이승과 저승의 경계처럼 여겨 살아있는 사람이 문턱을 밟는 것은 불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선풍기를 틀어놓고 자면 죽는다. 이미 과학적으로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문을 닫고 선풍기를 틀고 자면 죽는다고 믿는 한국 사람들이 많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즈에도 실릴 만큼 전 세계인들에게 의아함을 준 우리나라만의 미신입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선풍기를 틀어놓고 자면 산소가 부족해져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생각 때문인데 이 미신은 1970년대 독재 정부 시절 국민들의 전력 사용을 줄이고자 정부가 퍼뜨린 소문이라고 합니다. 이야깃거리로 저는 지난 17년 동안 제 얼굴에 직접 선풍기를 겨누고 밀폐된 방에서 잤고 저는 제가 아직 살아있다고 꽤 확신합니다. 한국의 대부분의 팬들은 바로 이런 이유로 타이머 스위치를 가지고 있지 않나요? 저는 미국인이고 1950년대에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와 할머니는 선풍기를 틀고 잠드는 것이 건강에 해롭다고 생각했습니다. 미국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어렸을 때 제 가장 친한 친구가 한국의 선풍기 이야기를 들려주었는데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것은 꽤 멀리 퍼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실제 외국인들은 이러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꿈에 돼지가 나오면 돈이 생긴다. 한국에서는 돼지를 행운을 상징하고는 합니다. 돼지꿈이 불을 상징하는 꿈으로 여겨지게 된 것은 돼지를 뜻하는 한자 돈이 재물을 뜻하는 돈과 의미 같기 때문입니다. 러시아에서 돼지는 지저분한 동물로 여겨진다고 하는데 한국에서는 정반대의 의미이니 흥미롭기도 합니다. 러시아인이 쓴 한 기사에 따르면 한국 미신에 대해 알게 되었을 때 한국 사람들이 이렇구나.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런 걸 알게 되면 한국 문화와 한국 사람의 사고방식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어요. 게다가 어떤 미신은 거의 한국 문화가 되어버려서 안 지키면 신뢰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도 한국 미신을 알게 되면 한국은 참 재미있다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라 하며 한국 사람들이 믿고 있는 미신에 대한 생각을 드러냈습니다. 한국의 미신과 관련된 속담으로는 우물귀신 잡아넣듯 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물귀신은 다른 사람을 끌어넣어 대신 귀신을 만든 다음에야 비로소 탈출할 수 있다는 미신에서 생긴 말로 어떤 어려움이나 걱정 속에서 자기가 벗어나기 위하여 남을 대신 밀어넣어 곤란한 지경에 빠뜨리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의 미신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월요일에는 먼 길을 떠나지 않을 것. 대한민국이 월요일을 싫어해 월요병이라는 신조어가 형성된 것처럼 러시아 또한 월요일을 극도로 싫어하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월요일에는 금기시된 행동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에 여행을 떠나면 불행해진다고 믿는 등 다양한 속설이 함께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처럼 러시아는 월요일을 극도로 싫어하는 탓에 중요한 일이 있으면 월요일에는 잘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생일을 맞은 어린이의 엉덩이를 주변 사람들이 때리는 것. 영국에는 상당히 독특한 미신이 있습니다. 바로 성인이 되지 않은 어린이의 생일날 주위 사람들이 어린이의 엉덩이를 때리는 미신입니다. 어린이를 때린다는 관점에서 보면 상당히 의아할 수 있지만 이 행동은 악귀를 몰아내고 행운을 불어넣는 두 가지 의미가 내재되어 있다고 합니다. 또한 엉덩이를 때렸을 때 어린이가 아픔을 참지 못하고 울게 되면 1년 동안 울어야 할 일이 생긴다고 믿어 어린이들은 대부분 아픔을 참고 절대 울지 않는다고 합니다. 12월 31일
31일 포도 12알을 먹는다. 스페인에서는 새해가 다가오기 전 12월 31일 12알의 포도를 먹는 풍습이 존재합니다. 31일 자정이 되어 제아의 종소리가 12번 울리면 종소리에 맞춰 포도알을 한 알씩 먹습니다. 이러한 이유로는 12달을 무사히 보내기 위한다는 목적과 그 해의 나쁜 기운을 쫓아내기 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매년 12월 31일 스페인 마드리드 솔 광장에 수많은 인파가 함께 모여 포도를 먹는 엄청난 광경이 펼쳐진다고 합니다. 시계 선물을 기피할 것. 중국에서는 다양한 미신을 믿고 따릅니다. 따라서 중국 사람들에게 선물할 일이 생긴다면 중국 미신을 한 번쯤 체크해보고 선물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표적인 중국의 미신으로는 벽시계를 선물하면 안 된다는 것이 있습니다. 중국에서 시계의 발음은 장례를 치른다라는 발음과 비슷하기 때문에 벽시계 선물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거나 기피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땀이 날 때 찬물을 마시면 병에 걸린다. 터키의 미신은 나름대로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근거가 존재합니다. 터키에서는 땀이 날 때 찬물을 마시면 병이 걸린다고 믿습니다. 이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는데 땀이 나면 체내에서 미네랄, 염분이 배출되기 때문에 찬물을 급하게 마시면 염분 수치가 급격히 저하되면서 몸에 무리를 주게 됩니다. 이에 따라 터키 사람들은 땀을 흘렸을 때 찬물을 마시면 병에 걸린다고 믿고 있습니다. 아이를 소 배설물 위로 내동댕이 치듯 내려놓으면 아이가 건강하다. 인도는 소를 신성시하고 있어 인도의 길거리에서는 소를 방목하고 자유롭게 풀어두는 광경을 볼 수 있습니다. 소를 신성시하고 있는 인도이기에 미신도 소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아이를 소 배설물이 가득한 땅에 내동댕이 치듯 내려놓으면 아이가 건강하게 오래오래 잘 산다는 미신입니다. 인도에서는 소의 배설물을 신성하고 고귀한 것으로 생각하여 이러한 행동이 아이에게 행운을 부여하는 일로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도에서는 오래된 풍습과 같은 미신으로 실제로 행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고양이가 행운을 부른다. 우리나라의 옛조상들은 고양이를 유물로 생각했던 것과 달리 일본에서는 고양이를 영물로 여겨 귀하게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일본 장식품 중에서 한쪽 발을 들고 친근하게 웃고 있는 고양이를 많이 볼 수 있을 텐데요. 이는 일본이 고양이가 행운과 돈을 불러온다고 여기는 미신을 믿기 때문입니다. 마네키네코라는 일본 가게에서 많이 보이는 이 장식품은 일본 가정집에서도 하나 둘 쉽게 볼 수 있을 만큼 흔하다고 합니다. 왼쪽 발을 든 고양이는 손님을 부르고 오른쪽 발을 든 고양이는 돈을 부른다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알고 계신 재미난 미신이 있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